네, 이어서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의 최영석 교수님께서 기술사와 기술비평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서울과기대 최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사 부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김근배 선생님 발표 강의도 그렇고 문만영 선생님 강의도 그렇고 이게 듣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고. 특히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이제 준비하면서부터도 조금 들긴 했는데, 역시나 특히 이 근현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기술이라는 영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표를 맡긴 했으니까 기술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좀 엄격한 의미에서 기술이라는 게 있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한국 과학사,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의 과학사 학계에서 기술사라는 분야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평가를 해보면은, 이렇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게 보아도 이렇게 별로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이게 주변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 서구에서의 과학사 기술사의 관계, 제도와 과정 및 현황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국 과학 기술사학회 설립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도 있고, 테크놀로지 앤 컬처 편집장을 맡았던 존 스타던마이어가 쓴 책에도 이제 관련된 논의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회지가 문만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 종설, 발표 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그 안에서 기술사 연구로 분류될 만한 성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초기로 나눈다면은 이제 학회지가 79년에 시작해서 한 90년대 한 초중반까지를 이제 초기라고 본다면은, 초기 단계의 기술사라고 분류될 만한 그런 연구들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구만학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발표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긴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전통 시대의 기술적 성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이제 연구자의 배경에 따라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이제 전통 기술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 대표적으로는 학회지 1권 첫 번째 1권에 실려 있는 서울대 조선공학과의 김재근 교수나 원자핵공학과의 박해일 교수 등이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하신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3권 1981년에 출간된 3권에는 경상대에 계셨던 배구연 교수님께서 함황 농약 개발의 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실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종류의 연구였는데, 이제 이 배구영 교수님이라는 분은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 등장하시는 걸 보면은
그 황토방 대중화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활동을 활발히 하신 이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부분이 그 한국 고대사 또는 고고학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어서 83년도에 출간된 5권에는 뭐 신라 가야 고분에서 이제 출토된 철기들을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옛날 고대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물건들을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분석이 된 그런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뭐 그 중앙대 고경신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이제 유물과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 흐름들, 기술에 관심을 갖는 연구 흐름이 이제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이제 꾸준히 실려오긴 했지만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거의 핵심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 흐름 자체도 어쩌면 그 연구의 대상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잠깐 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다루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학회지에서 본격적으로 기술사 연구가 전개된 것은 이제 90년대 초 정도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그 기술사 연구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또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서양 기술사에 대한 연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 그 홍성욱 선생님, 이 이제 영국 물리학과 전기공학의 접점에 대한 논문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송성수 선생님이 그 아마 석사학위 논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테일러리즘에 대한 논문이 이제 발표 요지로 한번 실리고 그 이듬해 이제 논문으로 실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기업의 기술 능력 또는 기술 학습에 대한 연구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성수 선생님의 이제 연구 결과들인데, 그 예를 들면 포항제철과 삼성반도체에 대한 사례 연구를 이제 꾸준히 발표를 해 오셨고요. 학회지를 통해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그 연구를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이 이제 조금 전에 그 문만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신 얘기에 상당히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그 한국 현대사에서 과학기술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초로는 이제 김금배 선생님의 키스트에 대한 연구, 뭐 고대승 선생님이 뭐 원자력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 문만영 선생님 및 뭐 전북대 강미화 신양숙 선생님 뭐 이런 그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 과학기술 제도화를 그 다루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꽃을 피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기술사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과학기술사로 이제 통합해서 그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약간의 그 논쟁을 할 여지는 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90년대 이후에 한국과학사학회에서 기술사 관련 연구들이 전개가 되어 왔다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 얘기로 나아가기 전에 그 한국 기술사 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의미 있는 분야로 인식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 개인적인 경험의 바탕을 둬서 그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그 송성수 그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업적이랄까, 이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저희 세대에서는 꽤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지에 그 송성수 교수님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한 그 사례가 이제 93년도에 테일러리즘 형성 과정이라는 발표 요지였고 이듬해 정규 논문으로 나왔고요. 동시에 94년에는 종설 논문으로 정약용의 기술사상이라는 논문이 또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98년에는 삼성 반도체 부문의 성장과 기술 능력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또 실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항제철을 비롯한 그 기업에서의 기술 능력의 향상에 대한 연구로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결국에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서양과 동아시아 그리고 현대와 정근대를 그러니까 아우르는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인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런 연구 성과들과는 또 약간 별개로 95년에 그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편역서를 내게 되는데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당시 서구학계에서의 그 기술론이죠, 테크놀로지 스터디즈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문들을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그 편역서인데 이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공대 학부생들에게 이 기술사 또는 기술사회학이라는 분야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했고 그 이후 세대의 그 이제 이 기술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적인 그 연구에 뛰어드는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사이드 얘기였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흐름의 논의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즉 그 한국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기술 능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과학기술 제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사실 그 두 가지는 사실 일정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그 기업의 기술 능력 또는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제 기술사뿐만이 아니라 기술 경제학이나 기술 경영, 기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대표적으로는 기술경영학자 김인수 교수의 모방에서 혁신으로라는 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키스트를 비롯한 출연연들의 설립과 그것을 둘러싼 정부의 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역시 크게 보면은 90년대 이후 나름의 성공을 거둔 한국의 과학 기술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들 연구,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영역의 연구들은 그 9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2세대 기술사 학자라는 그룹이 등장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김태호 선생님, 뭐 김성준 박사님, 신양숙, 김희숙, 오선실 박사 등등 대부분 해방 이후에 6, 70년대를 다루는 현대 기술사를 다루었고 지금은 이제 80년대 이후 시기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박정희로 상징되는 발전국가론의 틀 안에서 그것의 형성 과정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기술은 20세기 말에야 그 전모가 드러난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를 설명하는 하나의 종속 변수로 그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르면은 이제 그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상품을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는가, 현재 나타난 과학기술 연구 체계의 전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뭐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심으로 그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그 과학사학계 이외에 좀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술 또는 기술적 인공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그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주목을 잠깐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몇 가지 흐름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역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개원예대 이영준 교수로 대표되는 기계비평이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이영준은 이제 2006년도에 출간한 기계비평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기계를 중심으로 쌓여 있는 엄청난 지식의 지층을 파헤치는 고고학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스케일 자체가 워낙에 생각하시는 스케일이 커서 이게 무슨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을 짚어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는 약간의 제 개인적으로는 도끼와 같은 방법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영준의 영향을 받은 젊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그 문제의식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그 전개를 해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에 기계 비평들이라는 책을 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서 뭐 세월호 참사, 구의역 사고, 노량진 학원과 뭐 철도, 시위용품 등 한국 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물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물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룹이 그 도시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몇 분만 소개드리면은 이제 서울대의 그 문헌학자 김시덕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계신 김시덕 교수가 재작년에 서울선언이라는 책을 냈고 작년에 갈등도시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각지를 답사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각종 사물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시층을 분석하는 작업을 약간 가볍게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시덕 같은 분은 뭐 본인도 이제 기술사 연구자라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만 이제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술사 연구에도 약간의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방금도 얘기가 나온 그 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 그룹의 청계천 연구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텍스트에 대한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과 그 어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술적 인공물들의 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사학계에서도 기술사에 해당하는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은희 선생님의 설탕 관련 연구라든지 서울시립대 연복구 교수의 그 서울 도시사 식민지 시기 서울 도시사 연구들을 보면 이제 그 한반도 주민들이 살아온 물적 토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국문학자 권창규의 그 2014년도에 나온 책이 상품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신문 잡지에 실린 광고들을 중심으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물건들, 상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새로운 물건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주목을 한 그런 사회적 변동을 추적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20세기 장기 20세기 한국에서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구축하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술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문만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뭐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방금도 강조했던 그 사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나 어떤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그 손에 잡을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서구학계에서 최근에 굉장히 그 연구 성과가 쏟아지고 있는 그 일상 기술, everyday technologies라는 그 영역에 대한 연구들과도 이제 약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연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이런 개항기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그 이런 물건들의 서사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아까도 소개가 된 김현희 선생님의 그 개항기 관련 논문 연구들이 약간 이렇게 별도의 약간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그 식민지 일제강점기를 거쳐가지고 해방 이후까지 그 한반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이런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일관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사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최영수 교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먼저 줌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전에 문만영 교수님의 발표 내용과 결합해서 다시 같이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건국대학의 남문영 교수인데요. 잠깐만. 네,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네. 지금 저기 최 교수님 발표 가운데 이제 이게 1999년에 한국산업기술사학회를 제가 창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저기 학계에 있는 분들, 하여간 산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몇 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간한 잡지가, 논문지가 기술과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저희가 이제 돈이 각각 자금이 안 모여가지고, 아마 2호인가 3호까지 이제 아마 한 서너 번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에 이제 나온 논문들을 갖다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회장을 한 2대하고 이제 그 후에 딴 분한테 넘겼는데 그 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학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참고해 보세요. 예, 선생님,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제가 얘기를 넘어갔는데, 예, 그 잡지가 나왔던 당시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송성수 선생님도 그 잡지에 굉장히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논문들 이제 게재를 하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금방 이게 나오지 않게 돼가지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서 김태우 선생님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호기심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이런 얘기를 좀 언젠가 쓰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술사의 태동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공대라는 부분을 또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사 기술사의 그 미묘한 관계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막 학생 운동이나 이런 쪽 내부에서도 자연대와 공대의 또 미묘한 관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좀 아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90년대에 이제 뭐 그날이 오면 같은 사회과학 서점에 가면 이 공식 출판물 쪽에는 이 과학사 책들이 있었죠. 뭐 이제 박성래 선생님 책도 있고 김영익 선생님 책도 있고 송상윤 선생님 책도 있고 그런데 카운터 앞에 가면 이제 공식 출판물은 아닌데 재본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뭐 젊은 연구자셨던 송성수 선생님, 홍성욱 선생님 이런 분들 글이 막 들어 있었고 기술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공대저널 같은 그런 매체의 역할도 크고 일종의 공대 출신 논객들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다고 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다 아시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말씀해주신 큰 줄기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 뭐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이고 아니면 너무 어떤 서울대 일부의 기억을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걸 좀 길게 쓰실 때면 이걸 어떻게 글쓰기에 녹여낼 수 있을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객석을 보니까 이 방에서는 학부 공대 출신은 저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맞다. 그렇네. 네, 방금 김태원 선생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발표 중에서도 얘기했던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러니까 95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속해 있던 이제 이른바 동료 집단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이른바 과학기술 혁명론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사와 기술사에 대한 연구들이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내부적으로 약간의 논란과 논쟁이 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6년, 7년, 8년 요 무렵에 그래서 이런 기술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기술사가 그런 90년대 이제 서울대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공과대학이라는 맥락에 이제 영향력을 주고받고 이랬던 거는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최현석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